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오늘 5회 지금 시작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1부, 2부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부 진행하겠고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고정 멤버 김언니입니다. 네, 또 다른 멤버가 한 분 계시죠? 네, 원래는 고정이신데 그동안 한 번도 출연 안 하시고 오늘 첫 회 출연하고 계십니다. 누구신지요? 네,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볼메라고 합니다. 네. 볼메라고 그러면, 볼수록 매력있는 커피 소녀의 준말이. 네, 네, 감사합니다. 비우지 마십시오. 네, 비수적인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 사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스킵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네, 스킵. 오늘 1부 순서는 저희가 이제 잡소리 항상 하던 거 준비했고요. 1부 시간에는 각자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수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순서 키워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저밖에 없나요?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오늘 청년들의 서울살이로 준비를 했거든요. 청년들의 서울살이. 네. 네. 서울에 살고 계십니까? 전 서울 사람입니다. 청년이십니까?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럼. 아재입니다. 중년인가요? 이씨 아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사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저도 그렇죠. 네. 저도 타 지역 사람이거든요. 정말요? 어찌됐든 서울 바깥은 다 그렇죠. 시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경기도권에서 오는 사람도 네네네. 시골. 네. 저 멀리 있어도 시골. 서울 사람의 눈에는 다 시골입니다. 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취업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 이제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서울 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방도 구해야 되고, 이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월세. 네, 그렇군요. 그럼 자취하시는 돈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멀리 살지 않아도. 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우리 볼맨, 아닌가? 아니신가? 아무튼 이렇게, 출퇴근하기가 이제 머니까, 네. 같은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따로 그쵸? 나와서, 네. 이렇게 원룸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분들도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죠. 모든 네. 다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나 네. 지금 아니면은 학교 때문에라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네, 다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서울 살기가 어떻게 힘들다고 하는 건가요? 저는 하죠. 월세로 나가야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런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급여 자체도 높지 않은데 네.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 거죠? 네. 그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나요? 저희 이제 회사만 해도 그런 분들이 거의 사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제가 하고요. 네. 타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그런 거죠? 네. 외국인 타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그분들 다 지금 1인 가구시고, 다 네네. 자취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다 대부분 전세도 계신데요. 대부분 다 월세로 살고 계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근데 그래도 남자분들은 조금 편한 게 그래도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더라도 네. 집값을 조금 싸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역을 가셔도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이 지장 못 받으신데요. 근데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는. 네. 그런 지역을 또 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 월세가 더 높아지고, 역 가까운 데는 더 비싸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더 내는 분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살기에는 자기 안전하다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혼자 사는 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돈은 많이 이제 있겠죠. 지출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고 모을 돈이 없어서 좀 팍팍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꼭 그런 사람이 좀 아무래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처남도 이제 대전 친구라 좀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이제 이 서울 근교에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서 그것도 반지하에 또 싸게 하려다 보니까 반지하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서 급여도 이제 넉넉치 않은데 뭐 그런 고정 비용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맨날 먹는 게 좀 부실하다거나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갈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도 뭐 이렇게 좀 따로 뭐 타지는 아니지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도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네. 그렇게 회사 한다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네. 그냥 당연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정말 제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1인규가 그렇게 많으면 특히 회사원분들은 같은 동료들끼리 이렇게 방을 근데 또 자기 공간을 침해받는 거는 또 원치 않아. 회사에서 계속 보는데 집에서 보러 가야 되면 어느 애지간히 친하지 않거나.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그럼 여자분들은 좀 그게 덜한데 남자분들은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아까- 왜 여자분들 많이 봤지?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변해서 쉐어하우스가 외국에서 네. 있는 쉐어하우스 개념이 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젊은 층에서는. 지금 요새요? 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서울살이 하려면 팍팍하죠. 저 아는 사람도 원래는 홍대 주변에 살다가 네. 이제 요새는 전세도 월세로 자꾸 바뀌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가 네. 올라야 될 텐데. 조만간 오른다고. 점점 외곽으로 나가서 지금 김포 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쵸. 경기도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는 언니가 반지하 이제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네. 그 반지하는 이제 어쨌든 위쪽으로는 약간 반 정도는 창이 비치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거기서 누가 쳐다보는 오! 거를 화장실에 딱 본 거예요. 여자분들은 많이. 근데 그럼 경험해. 창을 가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환기를 좀 시켜야 되니까 네. 어쨌든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곰팡이 쓰고 네. 막 그러니까 아, 네. 그게 그걸 항상 닫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좀 월세를 더 내더라도 좀 그런 데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좀 일찍 자취를 해서 다행히 이제 부모의 힘을 등에 업어 편안히 싱글 생활을 해봤는데 네. 돈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슬픈 삶이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갈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일단 밑에 이쪽 이제 다른 지역에는 좀 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덜 받건 이쪽에 월세를 내면서 더 받건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 이제 본인은 서울에서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직장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어찌됐든 뭐 오래 이제 지내셨고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서울에서 오래 지냈었는데 서울에 사는 장점이 있나요? 저는 이제 서울 아닌 지역에 살아본 적은 사실 없어요.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편하다. 교통편이? 교통편도 편하고 네. 그리고 뭔가 번화한 곳에 가기가 편하다. 네. 젊은 친구들은 네, 그렇게 편하고 뭐 그리고 나 일단 나이 들어서 그러나? 국적 사람이 많잖아요. 늦게까지도 돌아다닐 수가 있다. 놀 때도 좀 많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외곽 쪽 이제 위성 도시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볼거리나 놀거리가 많고 또 재미가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쪽에 어찌됐든 가까운 쪽에 살고 있긴 한데 사실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이제 무시는 당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서울과 이 서울 바깥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서울에 사는 게 아무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니까 그런 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 사실 서울, 경기, 뭐 인천 이 정도까지는 네. 사는데 저는 또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시가 아닌 뭐 강원이라든가 네네. 지금 좀 한참 외곽으로. 구역, 네. 정말 크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네. 시가 아닌 뭐라 하지 그거를? 소도시. 소도시 이런 데들에 있는 분들은 뭐좀 번화한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뭐 남양주 이런 거 얘기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죠. 당연히 크죠. 또 교통편도 이제 연계성이 네, 다 다 돼 있고. 연결돼 있고. 저도 이제 뭐 저희 회사 그 본사가 저희도 지방에 있어요. 네. 한 번씩 내려갈 때가 있는데 확실히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돈들 다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네. 그쵸. 시골 갈수록 차가 차를- 없으면 안 되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은행 나가려고 해도 서울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편이 되면서 출퇴근이 좀 멀면 저는 그래도 항상 지하철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 한 인천은 다 두 시간권이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차 안 끌고 다니는데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확실히 차가 편하죠. 그쵸, 차가 편하죠. 저 강원도 가려고 해도 놀러 가기만 해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차를 안 갖고 가면은 일단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럼 지금 직장 내에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건 그럼 서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서울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나? 네?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오니까 서울이 점점 더 커지는 거겠죠. 그쵸, 그러겠죠. 아, 근데 그런가요? 이제 서울 안으로는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 인구가 늘어나는 네. 부천, 뭐 네. 수원 이런 데는 사실 번화하죠, 크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는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이제 네. 바깥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외곽이 좀 쌉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서울 살기가 팍팍하긴 한데 서울과 지방 소도시와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혼자 살기가 편한 게 오히려 서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1인 네네. 가구가 오히려 뭐 농촌이라든지 네네.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같이 외로워도 사실은 외로움은 똑같다고 해도 서울은 바깥에만 나가면 쩍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서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혼자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방 소도시만 해도 네. 그런 게 사실 별로 없고 사실 자기가 연고가 없는데 거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타 지역으로 가서 살아본 적은 없고요. 그냥 항상 서울이나 서울 근교 뭐 외곽 가까운 이 정도에서 지내고 진짜 뭐 멀리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 본 적은 사실 없어서 뭐 크게 어떠한 뭐 힘들다거나 이런 건 잘 못 느꼈는데 어찌됐든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연애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상하게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 만나다 보면 알고 봤더니 다 이렇게 뭐 타 지역 출신인데 서울에 이렇게 혼자 올라와서 살던 친구들 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서울 애들은 다 어디 갔지?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나갔었고요. 네, 헛소리 좀 했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있는 이제 고양이똥이라는 카페에서 지금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혹시 각자 먹고 있는 음료 간단하게. 이거 완전히 네. 저희가 이름 까먹었는데. 네. 오렌지 뭐였지? 오렌지 콜라보. 아, 네. 오렌지 콜라. 네, 생뚱맞게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저는 네네. 항상 이렇게. 근데 오렌지 콜라보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왠지 그 간접홍 PPL. 아니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이 밑에 오렌지 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는 좀 다르게 좀 끓인대요. 네. 그냥 믹스 커피 맛이 좀 났었거든요. 약간 라떼인데 약간 좀 단맛이 들어가니까. 네, 조금 덜 단 믹스 커피 맛이 났었는데 네. 밑에 오렌지 청을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쭉 빨았을 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 많이 달지 않고 네. 다른 이제 오렌지 비앙코가 이제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오렌지 이제 카페라떼, 오렌지 카페라떼 이 음료가 이제 꽤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브랜드도 있고, 뭐 우리가 알기로는 슈퍼커피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처음 이제 이 오렌지 라떼를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인기가 많이 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데 것보다 좀 먹기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좀 처음 먹었어요. 네? 비교할 수가 없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군요. 기준이 없어. 근데 맛있어요, 그냥. 아, 네. 믹스 커피인데 진짜 믹스 커피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볼매님은 무슨 음료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뱅쇼 먹었습니다. 아, 네. 맛은 어떠신가요? 달았어요. 저도 사실은 뱅슈를 마시고 있는데요. 뭐 와인에다가 이제 포도주 와인에다가 이제 과일을 넣고 이제 같이 끓여서 이제 감기약 대용으로 많이 먹는다는 이 뱅슈를 먹어보고 있는데 좀 단맛이 강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디선지 알 수 없는 이 묘한 익숙한 맛이 자꾸 느껴져서 그냥 익숙하네요. 근데 맛이 굉장히 익숙해요. 지금 식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아까 감기 기운이 좀 훌쩍거려서 뱅쇼를 네. 먹었는데 뜨거울 때 먹으니까 확실히 와인 알코올 다 날라가고 네네네. 약간 네네. 산미가 포도주. 살짝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스? 포도주스? 따뜻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먹기는 괜찮은데 확실히 이게 과일도 단데다가 와인이 네네. 수분 좀 날아가면 좀 더 달아지니까 끝맛이 좀 단맛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처음 이 뱅쇼를 딱 먹었을 때 사실 뱅쇼를 딴 데서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PT병 있는 포도주스가 직사광선을 받아서 따뜻할 때 바로 까서 먹어서 미지근한 포도주스를 먹는 그런 느낌이 살짝 쑥 올라와서 그냥 따뜻한 포도주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느꼈고요. 배고플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시간 동안 아니 반도 못 먹었는데 뭐예요? 저는 다 먹은 전 네. 뭐가 됩니까?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커요, 컵이. 네, 컵은 근데 우리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오렌지 맛있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또 전환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볼매님 뭐 준비하신 주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다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아, 부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 계속 그러다가 커피 얘기를 하니까 나의 커피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명 나의 커피 인문기라고 네.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주제 좋네요. 그럼 네. 각자 한번 얘기를.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커피를 처음 접했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드시던 그 일종의 그 믹스 커피죠. 어른들하고 이제 친구분들하고 고스톱 드실 때 뭐 네. 드신다거나 그런 걸 홀짝홀짝 조금씩 먹어보긴 했었는데 혹시 유리병에 들어있는 그런 거였나요? 옛날에는 그 믹스 말고 네. 유리병에 이렇게 커피 그 알갱이 네모난 그 분말 타입 알갱이로 돼 있는 그런 건 병에 들어있는 커피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날씨가 여기서 나나봐요. 프리마 들어봅니다. 프리마 설탕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게. 유리병이야? 네. 듣도 보도 못했어요. 요새 안 넣어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만 먹다가 처음으로 접한 게 이제 카페 모카였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바로 가진 않았고 캔커피 아닌가요? 캔커피? 캔커피도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이렇게 한참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대학교 주변에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건 못 먹고 그냥 이제 네네. 뭐 이디야라든지 뭐 약간 이런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처음 먹은 게 나이가 어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디야. 나이가 어립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아니 저는 네, 나이가 매우 어립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저는 소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도 소년으로 할 걸. 네, 됩니다.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왠지 뭔가 되게 손해보는 기분인 거예요. 물 타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사실 처음에는
썼어요. 커피가 쓰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니까 그냥 네. 약간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지 가격 대비 내가 뭔가 이득을 보는 느낌? 약간 그래서 카페 모카를 많이 먹었었어요. 대학교 1학 1, 2학년 때는. 근데 이게 와인이나 이런 것도 와. 처음에는 더 약간 좀 스파클링이나 아이스 와인처럼 단 걸 먹다가 점점 이제 드라이한 걸로 가는 것처럼 커피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단 거를 먹다가 점점 그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크림이나 이런 거 위에 다 음. 걷어내고 카페 모카를 먹다가 카페 모카도 이제 달아. 그러니까 이제 라떼를 먹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배우고 바리스타나 이런 걸 사실 바리스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조금 하면서 카푸치노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근데 갑자기 카푸치노 그러니까 네. 그 드라마의 카푸치노 키스? 굉장히 죄송합니다. 생뚱맞고 죄송합니다. 아니 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리에 살짝 스쳐 지나가네요.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 나왔더라. 그래서 그래요? 저는 카푸치노를 그러니까 조금 그 아메리카노를 먹기가 그럴 때는 보통은 따뜻한 전 차가운 아메리카노 잘 안 먹거든요. 아이스는 안 먹고 보통 따뜻한 걸 먹는데 따뜻한 거를 아니고 좀 그게 좀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라떼 아니면은 좀 잘한다 싶은 거에서 카푸치노를 꼭 먹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카푸치노랑 라떼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라떼보다 카푸치노를 더 좋아해요. 지금. 아, 라떼보다 카푸치노를 더 좋아하는 특별한 그 취향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일단 좀 커피 맛이 조금 더 진하고 좀 풍성하게 느껴져서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거품이 좀 풍성하게 나요. 아. 저는 시나몬 위에 뿌리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순수 거품을 좀 즐기고 싶은. 조금 네. 좀 부드러운 거품을? 부드럽게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를 하면서 스팀 내는 거에 그 벨벳 거품이라고 하죠. 벨벳 거품이 나올 때 그 순수한 기쁨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벨벳 거품이 안 나오면 던지시나요? 던지지는 않지만 걷어내. 여기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 생각을 네. 하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바리스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카푸치노 그란데 사이즈를 4잔 주문하신 손님 때문에 멘붕이 왔던 경험이 가끔 떠오르요. 그때 아, 네. 제가 개거품을 냈거든요. 아, 네. 우유를 많이 썼겠네요. 아니 근데 우유를 많이 가려고 썼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란데 사이즈는 사실 크니까 폼을 많이 내야 되는데 네, 네. 자꾸 없어지니까. 거품이 앞쪽 거품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손님께 죄송하지만 개거품을 냈는데 그거를 못 마시려고 시나몬 가루를 해서 혹시 시나몬의 무게 때문에 거품이 죽지 않을까요? 그랬던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저도 사실 뭐 거품 내는 것 때문에 사실 우유 많이 버리기도 하고 뭐 욕은 먹은 적은 없지만 아무튼 좀 바쁠 때 특히 카푸치노 많이 시키는 사람을 다들 싫어하죠. 특히 바쁠 때, 네, 바쁠 때는 그냥 라떼만 시키지 왜 카푸치노 시키나 뭐 이런 생각 많이 가졌었던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만 뭐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김 언니는 또 나름 커피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근데 딱히 뭐 커피에 대해서 입문했다기보다는 저희 고등학교 때 네. 주변에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어요. 다들 좋은 커피부터 프리미엄 커피부터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대학생 느낌이 난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그때가 한창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네, 된장녀 취급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네, IMF 이후에. 네네. 아, 그래서 근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커피를 마신다.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네. 아니야. 고등학생인데. 네, 니들은 내 위치야, 막 이런 거죠. 네, 나름의 네네. 그 자부심을 그쵸. 가져가며. 그래서 스타벅스를 이제 처음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도 여기 이제 볼맨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아메리카노가 바로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네.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전 돈이 안 나서 먹는데. 이걸 왜 먹어? 이러면 이거 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있어 보일 땐 아메리카노니까 아메리카노 시켜서 설탕을 한 봉지 넣고 네, 휘휘 저어서 먹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 걸 찾게 되다 보니까 모카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라떼에 시럽을 듬뿍 넣어서 먹어도 되지 라떼는 않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스타벅스에 보면 지금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초코 시럽을 놔주는 있어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어가겠네요. 라떼를 시켜요. 라떼를 네. 시키고 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가게들이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정말 카페 모카 맛이 났어요. 근데 저 근데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그게 초코 가루를 많이 뿌렸던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다들 진상짓을 많이 하셨군요. 아니 직원들이- 그래봐야 두 펌프밖에 안 넣었어요. 아니 그 직원들 입장에는 왜 저러지? 모카를 시키지. 네, 네. 대학생은 가난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카를 가난하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그 커피는 마셔야죠. 모카로 가다가 저는 이제 라떼는 아예 안 갔고요. 저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너무 달다 이게 느껴지니까 저도 똑같이 휘핑을 빼고 모카를 먹고. 휘핑을 빼고 먹다가 네. 좀 덜 달게 해달라고 했다가 아예 바로 그냥 아메리카노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라떼가 맛있어지더라고요. 원래 그 전까지 라떼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우유를 넣어야지 단가가 높아지고. 이 모카가 안 좋구나. 막 이게 다 지금 설탕 때려 부으신 거네. 막 이렇게 안 먹는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라떼 그 거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카푸치노도 좋은데 카푸치노는 약간 모카보다 저기 라떼보다는 더 깊은 맛이 나잖아요. 네네. 우유가 더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연한 느낌의 라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라떼 아 우유가 좀 풍부히 네네. 들어가 있는 사실 라떼를 좀 많이 그때부터 마셨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아메리카노로 쪽으로 와서 좀 아이스 쪽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요새 아이스요? 아직도 아이스를 아 신맛 안 나는 아이스. 네 신맛을 싫어한다고 하셨죠? 네, 네 개인 네 아무튼 취향은 있습니다. 네, 다 취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가끔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하면은 모카 쪽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접하는 그 시대적 배경이.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캔커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벅스가 사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왔고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아저씨들이 모이는 다방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좀 카페라고 하기엔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그랬던 그런 세대 문화여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캔커피를 즐겨 먹고 그 겨울 시즌이 되면 항상 멋진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따뜻한 캔커피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문화여서 사실 이제 싸구려 커피를 이제 즐겨 먹던 문화였는데 사실 커피를 남자들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비를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문화적 취향에서 많이 즐기시지만 대부분 남자분들은 커피를 찾아다니면서 뭐 매장을 가기보단 그냥 단순히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과제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사업상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카페를 많이 찾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실 캔커피도 즐겨 먹지를 않았어요. 커피 자체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껏해야 콜라?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입맛이 싸구려라 탄산음료 네 뭐 탄산음료 즐겨 먹는데 이제 트렌드를 본의 아니게 쫓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깔끔한 아메리카노를 대부분 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격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커피를 즐겨 먹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커피를 일적으로 바로 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예전에 대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했던 로즈버드라는 카페. 예전에 이제 대학가 주변에 이제 그런 로즈버드 카페가 저희 학교 근처도 있었어요.
네, 좀 쌌죠, 네. 거기가. 네,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이디야 정도 되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이제 커피를 안 먹고 이제 녹차를, 싸구려 티백에 우려낸 녹차를 먹었던 그런 추억들이 잠깐 생각났던 것 같고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쿠폰을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커피 쿠폰 그 10개 찍으면 저 로즈보드에서도 쿠폰 찍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 로즈보드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쿠폰을 모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할리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아, 네. 네.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뭐 여러분들만큼 뭐 이렇게 카페를 즐겨 찾던 건 아니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스타벅스를 갈 생각은 아예 없었었고, 네네. 그나마 알고 있던 게 이제 그 로즈버드랑 할리스였는데, 가끔 그런 데 가면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줬었던 기억이 그냥 문득 나는 것 같고요. 그 큰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은 커피숍들은 네네. 로즈버드나 뭐 이런 데들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카페 종류도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대학가 주변에 이렇게 사실 찻집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제가 학생 시절에는 뭐 대부분 당구장? 맞아요. 뭐 아니면 비디오방?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DVD방이라고 해야 되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비디오방에서 커피를 먹었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아니, 그러니까. 논다고. 그런 데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입장이죠. 네. 요새 이제 카페에서 뭐 연인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아, 근데 갑자기 즐기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 네. 도장을 찍던 게 아직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사실. 돈이 제일 안 들잖아요. 이거 스탬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이게 네.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이게 개인 카페들은 그게 효과적인 게 맞고요. 네. 왜냐면, 마그네틱 카드 같은 거는 이제 장당 값이 비싼 데다가 운영하기는 좋은데, 이게 지원이 되는 또 단말기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처럼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데들은, 뭐, 요새는 다 이제 마그네틱 카드나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쿠폰제의 문제가 개인 카페는 상관이 없는데, 프랜차이즈는 보통 범용적으로 다 전국에 다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흔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생들이 도장을 인위적으로 좀 장난질하는 그게 꽤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 이제 그런 문제가 화두가 꽤 컸거든요. 왜냐면 민감해 하셨어요. 한 잔이 네. 비싸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화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개선을 이제 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된 게 이제 마일리지 제도로 바뀌어서 이제 포인트 카드제를 한 건데, 물론 포인트 카드를 써도 병폐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바생들이 자기 걸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또 수단의 차이가 있지 사실 병폐는 다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 쿠폰제의 문제가 한때는 엄청 심각해서 점주들이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었던 게 예전에 리디아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벌써 그게 한 7년, 8년 전 얘기인데, 점주들만의 어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밴드같이 어떤 이렇게 채널들이 있었어요. 점주들만 모이는. 거기서 이제 점주들이 이제 하소연들을 올리죠. 그럼 막 서로 같은 점주들이 이제 리플 달고, 뭐 좋네, 나쁘네,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심각했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뭐였냐면, 쿠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쿠폰. 왜 우리 매장에서 한 개밖에 안 먹은 사람 거를 우리가 왜 내줘야 되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 쿠폰으로는 뭐 어떤 데는 아메리카노만 되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좀 또 비싼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어서, 너무 아깝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쿠폰 4-5개 이상은 돼야 된다. 아니다, 어디서 뭐 한 2-3개만 해도 된다. 뭐 좀 그런 갈등이 꽤나 심각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디야가 그 쿠폰인지 마그네틱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네, 멤버스. 멤버스를 바뀌었나요? 네. 근데 그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금방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디야 쪽과는 어찌됐든 조금 거리가 멀어진. 요 근래에 바뀌었어요. 네. 한참 뒤에 바뀌었네요. 요 근래에 바뀌었어요. 네, 그게 꽤 오래전부터 어찌됐든 큰 화두였는데, 생각보다 늦게 바뀌었네요. 네. 근데 저희도 그
그 이디야를 자주 갔었는데 이디야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자기 매장에서 네. 5개인가? 아니요, 원래는 이제 그 제도가 2개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밖에 더 찍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찍어서 그쪽에 더 많이 있어야지. 네, 아, 그랬군요. 그쪽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거기 아예 표기가 앱에도? 앱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네. 한참 종이로 할 때는 그게 있었어야 돼요. 네, 그게 꽤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본사 쪽에서도 이대 같은 경우엔 지점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무리 본사에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괜찮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겠다 하고 한 게 여태까지 안 됐던 거였으니까 좀 더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들 다 이제 마일리지로 하고 있죠. 네, 아무튼 현재는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른 주제로 화두를 전환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동안 지금 방송을 한 5회까지 진행하면서 뭐 카페 창업, 뭐 바리스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카페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몇 차례 한번 다뤄볼까 해서요. 이 시간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컨셉 주제는 창업은 취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듣고 또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예로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와 함께 일했던 제 밑에 같이 일하던 바리스타 친구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해서 매우 분주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도시 쪽에서 지금 허허벌판에 지금 고민이 상당히 혼자 엄청 심각하거든요. 지금 허허벌판에 지금 파이팅! 입주도 안 돼 있는 동네에 지금 혼자 가게를 그런데 잘 될 확률이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아니 이제 입주가 되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올 말을 목표로 지금 인테리어 공사랑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며칠 전에도 와서 저와 함께 이런저런 카페 운영과 창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오늘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또 던져놓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주제가 창업은 취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물론 창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목적성이 좀 다 있어요. 뭐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집에 돈이 많아서 그냥 할 건 없고 그냥 뭐라도 한번 하자 뭐 이런 부럽네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많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많죠. 만나고 싶네요.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은퇴 후에 직장을 잡기는 힘드시고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는 입장에서 이제 모든 돈을 모아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나쁜 의도로 자기의 사업 확장을 위한 특히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이나 특히 이제 이런 컨설팅 업체를 끼고 조금 의도가 조금은 불순한 분들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을 몇 차례 이제 실제로 만나보고 같이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 일단 어찌됐든 오늘은 취미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가 돼서 어디도 직장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가진 재산이 이게 단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렇다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 언니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만약에 바리스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게에서 이제 일해본 적도 없고 네네 그냥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학원을 가서 배우고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했을 거예요. 네. 이제 나이도 예를 들어 이제 네, 50대 있으니까. 60대고 네, 이제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했을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겪어본 것도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안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걸 찾아볼까? 이게 했던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일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가진 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장사를 안 하고 네, 까먹고. 그냥 까먹으면서 다른 일을 더 알아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끝까지 더 찾아보겠다. 네네. 그럼 우리 미모의 소녀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맨님. 네, 볼매님은 닉네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커피 소녀. 아, 근데 이게 미모의 소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머뭇머뭇하다가 닉네임을 생각하다가 제가 어쨌든 핵심은 같지 않습니까? 미모. 감사하세요,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미모의 볼매입니다. 네. 아,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인데 네. 전 예전에 창업을 해볼까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도 얘기했었죠. 네. 네. 근데 창업을 하면 사실 그게 이제 돈의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거기에 얼마만큼의 애정을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었어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저는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제가 커피 바리스타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육체적인 힘든 거와는 별개로 그냥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그거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는 게 몸의 피곤함과 그러니까 달리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네, 저도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많이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바리스타 하셨던 분들. 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요? 그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네. 쳐맞습니다. 아, 정말요? 거의 녹음했을 때, 저 1화 때 이 얘기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들 이 일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뭐 단골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네네네네. 보면 저한테 단골인 분들은 제가 알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취향을 아니까 맞춰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나한테 되게 맛있다고 해줄 때 되게 그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일종의 그 창업해서 가게를 연다는 건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내가 먼저 기다리죠. 찾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업 그 커피집 네. 창업이라는 가게를 거는. 옮길 수가 없죠. 분들이 와서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저는 행복함을 느꼈던 게 물론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를 매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던 것이지 커피 네. 자체를 너무 좋아했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네, 맞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서브로 가져갔을 때 가장 내가 커피집을 창업해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 일종의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뭐 제 작업실 겸 해가지고 갖고 가는 건 되게 좋은데 네.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그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들었는데 뭐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메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되게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브로 하면 그래서 맞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근데 저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이 주제에 이제 경계선에 딱 놓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는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아재입니다. 네. 이제 솔직히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쪽 분야에 오래 이제 몸을 담고 파다 보니까 나이가 있음에도 그래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고 그래도 어찌됐든 이쪽 업계를 오래 한 상황이 됐는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정말 내가 실력도 없고 근데 돈은 가진 것도 제한적이고 근데 갈 데도 없다. 아마 등 떠밀리듯이 아마 하긴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준비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전을 못 하는 게 사실 말아먹기도 많이 말아먹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사실
긍정적인 얘기보단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섞여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장밋빛만 설계를 하고서 오셔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시면 정말 장밋빛은 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정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나중에 이제 그 장밋빛들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취미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은 준비된 마음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기를 이제 권장은 드리지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준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어떤 상황들이 닥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랫동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던 직장에서 다른 거 준비 없이 그렇게 오래 몸을 메워왔는데 갑자기 등 떠밀리듯이 내몰리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준비하기 싫어서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대처를 못한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도 과연 내가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저런 분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좀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업 설명회 같은 것도 가보면 좀 좋은 쪽밖에 포장을 안 하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라도 또 뭔가를 더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포장을 해서 팔아야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유가 없겠지만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잠깐 꺼내봤고요. 그럼 창업을 만약에 했을 때 그럼 뭐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야는 워낙 많은데 일단 제가 카페를 정했던 거는 제가 아는 게 사실 카페 쪽 분야밖에 없고, 또 요새 이제 이렇게 뉴스들, 커피 관련 뉴스들을 보면 뭐 커피 관련 매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의 기사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네. 카페가 많이 한 군데로 몰려 있죠.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식당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었듯이, 뭐 예를 들어 김밥 천국이 사방에 있었듯이 지금은 이제 카페가 사방에 이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카페를 어찌됐든 좋아라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시면 참 신기한 게, 그래도 저한테 뭔가를 준비해서 오겠다 하고 하는 분들이 좀 뭔가라도 좀 찾아보고 오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오세요. 네. 궁금은 하니까. 아니 궁금한데 그래도 뭔가 좀 찾아보고 와서 좀 물어보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냥 와서 그냥 가게 하나 내려고 한다. 네네. 네. 뭐 예산은 얼마만큼 있는데 어디다 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프랜차이즈를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찾으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사실 꽤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본사에서 다 해줘요. 대신 돈을 많이 받아가지만 그렇죠. 네. 하나부터 열까지 웬만한 거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편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가는데,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들, 카페들을 보면 일단 뭐 브랜드에 따라서 좀 규모가 제한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최소 평수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소형 평수의 테이크아웃 위주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본금이 좀 크신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멋진 카페를 하나 갖고 싶다는 그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이제 좀 좋은 브랜드 큰 매장들을 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느 브랜드를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보다는 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시려고 하는지부터 좀 물어봐요. 네. 왜 커피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쉬워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가 먹는 건 뭐 3,000원인데 원가는 뭐 900원이다. 막 이런 네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일해본 입장에서 보면 사람 그냥 커피 값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네네네. 사실 그 커피에 드는 컵, 홀더 그리고 뭐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그 기기 유지비 아니면 뭐 네, 전기세 네,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임대료부터 고정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네, 네. 그것까지 치면 돈이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 커피가 되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돈이 좀 네. 적게 들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편의점 그 네,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편의점 시작하셨던 것처럼 커피숍을 약간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서 네. 쉽게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매출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뛰었다고 해도 실제 순이익이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항상 물장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면 네.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음. 속설같이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물장사가 그 남는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고 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똑똑하신 분들도 의외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도전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깊이 따지고 연구해서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뭐 권리금이 좀 있더라도 그래 권리금이 좀 센 데가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는 데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뭐 부정타니까 그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를 조금은 염두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갖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대로 됐을 땐 분명히 그런 장밋빛이 있지만 만약 안 됐을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요. 물론 검색만 해도 카페 창업과 관련된 검색어만 넣어도 요새는 다양하게 블로그나 어떤 소셜을 통해서 뭐 창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창업하는 어떤 순서 이런 것도 막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조차도 잘 안 읽고 정말 무관심 저런 사람이 왜 이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무관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많이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좀 그리고 나서 시작해도 좀 늦진 않으니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정하시고 나면 좀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네. 주변 분들 중에서 이제 카페를 이제 차리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맨 처음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 마음이 정말 조급하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네네. 판단력이 흐려지시죠. 네, 부동산을 알아보시더라도 저기 과연 손님이 많이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조급하게 거기를 여기 지금 내가 계약을 안 하면 누군가한테 팔리겠지. 아 지금 빨리 계약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갖게 네. 되시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게 빨리 오픈을 해야 돼. 손님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텐데 네. 이게 느려지면은 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조급한 마음 좀 없고 좀 느긋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패했을 경우 까먹는 걸 생각한다면 네. 좀 한두 달이나 한 두세 달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그 시간을 위해서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 정말 저는 그걸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나름 많이 잘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여기저기 해봤는데 사실 실력만 갖고는 요새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실력만 가지고 되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실력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거 진짜 네. 많이 느끼는. 저희 회사 주변에 네. 커피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끔 그냥 테이크아웃은 한 번씩 하는데 어느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걸려있는 것도 없고 근데 요새 그게 또 컨셉 아닌가요? 약간 하얀색 톤? 저는 완전히 반대 경우를 봤어요. 네. 저희 회사 주변에 약간 좀 이렇게 언덕배기 있어요. 네네. 그 길가나 이런 게 네. 차들이 많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사실 네. 약간 좀 뭐 약간 거짓말 못하면 약간 등산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진짜 메뉴도 4개밖에 안 팔거든요. 네네. 아메리카노, 네네. 카페라떼, 카푸치노, 핫초코 이렇게밖에 네. 안 팔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인테리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랑 네. 근데 왜 그래도 여기는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데가 있어요. 인테리어가 아예 없더라도 느낌적으로 네. 여기 뭔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는 약간 불안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분의 컨셉 아닐까요? 근데 컨셉ing 전에 거기 원래 카페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인수를 받으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전 카페 인테리어가 괜찮아서 그냥 그걸 쓰셔도 됐을 텐데 다 뜯어내셨더라고요. 뜯어낸 상태 그대로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그냥 칠만해놓은 느낌? 아, 네. 나름 빈티지 컨셉을 줄고 하셔서. 근데 이게 그 주변에 되게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거든요. 네. 많은데 그리고 또 너무 그냥 반듯해요. 다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반듯반듯하고 아무튼 이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만으로도 사람을 쫓아낼 수 있구나. 선뜻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맛이 좋으면 가게 되더라도 그게 웬만큼 이쁘니 편하지 않아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사실 거기 커피 좋아해요. 네. 가끔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딴 데보다 조금 비싼데도 여기 커피 맛있으니까 여기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먹긴 하는데 오래 앉아있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의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성공의 이유를 꼭 찝자면 찝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게 그렇죠. 좀 변수도 많고 복합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잘 된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봤을 때는 이게 워낙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요소고 우리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확한 니즈를 어떻게 보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신기하다.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서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준비는 많이 해서 하는 게 좀 덜 후회스럽지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망하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준비하고 망하는 거랑 대책 없이 준비도 없이 해서 망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실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야 어떤 준비를 해서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됐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걸 좀 보완해야지 어떤 그런 경험이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망해버리면 내가 뭘 잘못해서 망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창업이 취미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취미 활동은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할 때는 취미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사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벌려놓으면 내가 하기 싫다고 접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만큼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만큼 돈이 많아서 나 하기 싫을 때 때려치고 그냥 뭐 손해봐도 돼 이 정도 된다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만 하지는 마시고 조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짚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하시고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 가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시켜주면 어떡하죠? 많이 가서 마셔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데서도 일을 좀 해보고, 좀 안 되는 곳에 가서도 일을 좀 해보고. 네네.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되는 곳에 가셔가지고. 네네. 네네. 그거를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는데 네. 이 서비스직이 또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써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이 나는 커피 정말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안 써준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쁘고 상냥하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게가 좋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열정적인 나이가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채용해 주시고 네. 좀 마음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가서 좀
사실인가요? 지금 광고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출연해주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도 알아요, 사연도. 관심이 슬픈 아재. 네, 아무튼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카페 분야 창업을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구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첫 순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커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네이버 같은데 검색어로 좀 치시고 창업과 관련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조금은 알아보시는 게, 물론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조금은 공부를 하고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만나보시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조금 웬만한 정보들은 좀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너무 잘 되는 사람분들한테만 묻지 말고 망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예, 참고로 저도 가게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이런 경우 말아먹는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할까요? 특히 저처럼 이제 막 그 디저트 무시하는 경우가 잘 망하죠. 네, 그럼요. 아, 네, 그 자기 고집만 있는 분들이 좀 잘 망하는데 아무튼 좀 소소한 거라도 좀 찾아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뭐 프랜차이즈를 했던 개인 카페를 했던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